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우던 내용을 이어서 얼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43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것의 특징도 알아보고 예의에 어긋난 부분, 예절에 어긋난 부분을 고쳐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소통망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에 공감의 표시도 하고요. 댓글로 내 생각을 전하기도 하고요. 내 느낌을 표정,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부르는 그 그림말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적어볼까요? 내가 직접 글을 올릴 수도 있겠죠. 내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의견에 공감하기도 하고 이모티콘, 그림말을 쓰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겠죠. 친구들아 이것 좀 봐봐.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도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누리 소통망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대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댓글 문화라던가 이모티콘 문화라던가 공유 문화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한 반면 선생님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람들이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정말 너무 의미 없이 악플, 나쁜 댓글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배워서 욕설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잔인한 것을 보기도 해서 선생님 참 걱정이 많습니다.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다른 어른들도 다른 학생들도 잘 배우고 실천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쵸? 부디 여러분은 예절을 지켜서 누리소통망에서 대화를 하기를 바랍니다. 6번에 보면 이 4명의 어린이들이 그럼 누리소통망에서 예절을 지키는 대화가 되도록 그 방법을 얘기해 보자고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남학생은 어떻게 해야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세 번째 어린이는 이상한 말이나 줄임말을 쓰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이 그냥 우리 아름다운 우리 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 재밌으려고 또는 유행 따라가려고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뭐 생일 파티를 생파라고 줄이는 거는 뭐 옛날부터 해왔던 말이고요. 차마 지금 선생님이 입에 담기에 민망한 줄임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어른들도 쓰고 방송, 인터넷, 뉴스 이런 데도 나오기 때문에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줄임말, 이상한 말뿐만이 아니라 또 예절을 지키는 대화가 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있죠. 이 말풍선 2개를 이어서 채워볼게요. 자, 이거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혼자서만 너무 많이 말하지 말자. 누리소통망이 결국에는 뭐 컴퓨터 타자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보니까 손이 빠른 친구들이 좀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글로 남기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의견을 얘기 안 할 때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 무시하고 자기 말만 계속하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혼자서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누리소통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글 소위 말해서 도배하는 친구 있죠. 똑같은 말 계속 한다든지 자기만 쭉 다 말하는 그런 도배. 그런 것들이 예절에 어긋납니다. 누리소통망 대화도 실제 대화처럼 서로 주고받는 게 돼야 되는데 혼자서만 너무 많이 말하지 말자. 요 점도 주의를 해주세요.
한 가지 더 써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예절을 지키는 대화. 상대방이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예절에 어긋났던 것 중에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초대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상대방이 대화할 마음이 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깐 핸드폰 안 보는 사이에 내가 계속 초대를 해가지고 방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는다든지, 혹은 상대방이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 본 건데 왜 내 연락 안 받냐고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겠죠. 이게 참 누리소통망이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누구 한쪽만 무조건 잘못했다 라고는 어렵지만, 이런 시간차가 있어서 이거를 고려해서 상대방이 나랑 진지하게 대화를 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누리소통망에서 예절을 지키는 대화가 뭔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44쪽으로 넘어오면요. 누리소통망에서 좀 상대의 말에 공감해서 잘 대화하는 경우가 실려 있는데요. 만화를 1, 2, 3, 4번을 이어서 볼게요. 1번을 보니까 지금 어린이가 어떤 상황이에요? 오른쪽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죠. 다리를 다쳐서 지금 등교를 못하고 있나 보네요. 빨리 학교 가고 싶다. 다들 어떻게 지낼까? 나는 지금 다리 다쳐서 등교 못하고 학교 생활이 그립고, 그래서 이럴 때 누리소통망으로 짠 연락하려고 하는데 아마 단체 대화방에 연락을 하는 것 같죠? 빨리 나와서 학교에 가고 싶어. 모두 보고 싶어요. 라고 글을 남기고 이렇게 그림말, 이모티콘을 남깁니다. 이모티콘은 어떤 이모티콘이에요? 약간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3번. 그랬더니 조금 감동적이게도 선생님과 친구 모두 답장을 해줬습니다. 얼른 나와서 건강하게 돌아오렴. 보고 싶어, 사랑해 친구야. 자, 나는 지금 다리 다쳐서 속상한데 학교까지 못 가서 더 속상해. 그래서 누리소통망에 한번 대화 남겨봤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이렇게 따뜻하고 뭐 하트도 있고, 이런 기분이 어떨까요? 직접 만나진 못해도 누리소통망으로라도 연락을 하니까 한시름 덜었겠죠. 자,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빨리 나을게, 친구들에게도 고마워라고 답장을 합니다. 자, 누리소통망에서 이렇게 훈훈한 따뜻한 대화를 하는 이런 예시를 보았네요. 자, 누리소통망에서 상대의 말에 공감하면서 지금 다친 친구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라고 상대방도 나에게 공감을 해줬고요. 나는 상대방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놔서 후련하고요. 서로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네요. 어떤 경우에 또 친구들과 누리소통망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담임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빠뜨렸거나 뭔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거나, 이 경우에도 누리소통망으로 대화를 하면 좋겠죠. 그쵸? 누리소통망도 실제 대화나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서 예절을 지키면서 또 공감을 해주면서 대화한다면,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게 누리소통망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위주라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45쪽에 보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 대화 말을, 문구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붙임 1에 붙임딱지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붙임딱지 없어도 그냥 이 위에 써도 될 것 같아요. 누리소통망에서 상대의 처지를 생각하며, 즉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누리소통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역시 나의 친구, 나의 대화 상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 처지를 생각하면서 공감하며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절을 지켜요. 자, 이 상황의 말풍선 모양을 보니까요. 지금 오른쪽 방향이 내가 말하는 거고 왼쪽이 다른 친구들이 대답하는 거겠죠. 자, 내가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나요? 나는 혹시 반장 회장일까요? 우리 반 청소 요즘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교실 바닥이 지저분할 때가 많지 않니? 라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친구들의 어떤 반응을 바랄 거예요? 우리 반 청소 너무 안 되고 있잖아.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의 생각에 친구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겠죠? 또 뿐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우리 교실 청소 상태에 대해 걱정을 하면 친구들이, 그래, 그럼 앞으로는 청소를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얘기해주면 좋겠지?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가 예민한 거야. 이렇게 날선 반응이 돌아오면 좋지 않겠죠? 문제에서 분명히 공감하며 말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감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아 봅시다. 일단 나의 말에 첫 번째 학생은 바르게 답을 해줬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자, 두 번째 친구가 나의 말에 이어서 좋은 방법, 즉 지저분한 교실 바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다른 친구들은 이거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얘기해야겠어요? 아니면 딴소리 해야겠어요? 대화가 잘 이어지려면 주제에 맞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자, 게다가 우리 반 청소라고 하는 걸로 봐서 다 같은 반 친구인 것 같은데, 교실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함께 쓰는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누리소통방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하면 참 좋겠네요. 이 아래의 세 개의 말풍선은 이 깨끗한 청소, 깨끗한 바닥을 위한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한번 대화방의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대화 주제에 맞게 이어가면서 예절을 지켜서 이야기하면 돼요. 영상 멈추고 한번 여기 들어갈 말을 한번 적어보고 선생님이랑도 맞춰봐요. 여러분 적어보았나요?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어린이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받아주었으면 좋겠나요? 뭐, 조를 짜서 매일 청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 확인해 줄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도 되고, 친구가 제시한 의견에 공감을 해줘도 되고, 다른 새로운 대안을 내세워도 되겠죠. 자, 방법을 여러 가지 써도 되고, 친구의 말에 그냥 공감하는 반응을 해도 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처음에 청소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나의 말에 공감해주고 열심히 의견을 내주었으면 내 입장에서는 잘 해결이 된 거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자, 고마워. 의견을 얘기해줘서 고마워. 의견 얘기해줘서 고마워.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해줘도 좋겠죠. 같은 반 친구니까 우리 함께 깨끗하게 교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우리 교실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잘 풀리면 좋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얘기하는 친구만 계속 말하고 참여 안 하는 친구들은 너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래서 서로 막 싸움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골고루 말할 기회를 주고 말을 안 한 친구들한테 시키기도 하시고 그런 이유가 골고루 대화 예절을 지키며 얘기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리소통망상에서의 대화라 정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가 볼 수 있고 또 기록도 남으니까 더 조심해서 나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이 밑에 보면요. 이 누리소통망 대화에 대해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나 봐요. 우리가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평소에는 이야기하기 어색하고 부끄럽고 이런 말도 용기 내서 할 수 있잖아요. 누리소통망에서 평소에 입으로 직접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하면 듣기 좋아지는 말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한 가지 정도 더 써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은 나의 사촌 동생에게 우리가 직접 만나면 괜히 부끄러워서 선물만 쓱 주고 말지만 누리소통망을 통해 내가 평소에 말하기 어려웠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이런 말 뿐만 아니라 또 사촌 동생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항상 응원할게. 너가 정말 의지가 돼. 이런 약간 부끄러운 말도 할 수 있겠죠? 또는 네가 내 친구라서, 내 동생이라서 정말 좋아. 이런 예쁜 말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해서 즐거웠다고 그렇게 대화를 남겨도 좋겠죠? 함께 이야기해서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정말 서로 대화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직접 말하기 부끄럽지만 누리소통망의 기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쁜 말을 한 가지 정도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 배웠나요? 처음에 우리가 대화하면서 공감을 해야 되는 그 까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는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해봤고 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했나요? 누리소통망에서 예절을 지켜서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죠. 대화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예절에 어긋난 상황을 우리가 직접 그 소통망의 대화를 고쳐보기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주제에 맞게 바르게 차례를 지켜가면서 누리소통망의 이 대화창에 대화 문구를 적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누리소통망,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만큼이나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 명심하고 누리소통망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3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면 돼요. 경청하기. 직접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겠지만 누리소통망에서는 친구 말을 끊지 않고 친구가 말을 하고 있다면 끝까지 들어주는 거. 내가 막 이모티콘, 그림말을 막 하고 날려서 방해하거나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경청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상대방과 처지를 바꿔 생각하기.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우리 반 교실 더러워서 속상해라고 얘기하면 맞아, 나도 그랬어. 내가 너라도 이런 말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상대방의 말에 이해를 해주고 나와 입장,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주고 똑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랑 그 방법이 약간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감하기 방법은 똑같습니다. 3번째로 어떤 게 있었죠? 공감하며 말하기. 어떤 게 있었어요? 너 정말 어떠어떠했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정말 어떠어떠했겠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마음을 헤아려주며 그걸 말로써 드러내는 것이 있었죠. 이 3가지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도 당연히 지키셔야 하고요.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할 때도 지키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돌아보았어요. 다음 국어 시간에는요.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며 대화 나누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감하며 대화할 상황이 참 많네요. 그쵸? 45쪽까지 혹시 내가 공부하면서 대충 썼거나 제대로 풀지 않은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다음 이번 시간 마무리해주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클래스팅, 전화, 문자 등등으로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 영상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